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FC 신인 감독으로 수개월 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던 김종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구단은 그동안 내정설을 부인하면서 공정한 감독 선임을 위해서 원점에서 공모해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경남FC가 신임 감독으로 83년 세계 청소년 대회 4강 주역이자 K3 리그 화성FC를 이끌고 있는 김종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김 감독은 경남FC를 한국 축구 최고의 명문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선수단을 26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한 데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내년 리그를 치르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구단하고 좀 더 협의해가지고 내년 시즌을 잘 치를 수 있게끔. 홍준표 구단주와 같은 대학 출신인 김 감독 내정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나왔고 지난 9월에는 김 감독이 사령탑인 화성FC 사이트에도 이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박성화, 김종부 등으로 이어지는 구단주의 내정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구단은 사실무근이라며 공모를 통해 원점에서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언컨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선정 기준은 저희 감독 선정위원회에서 그 항목을 두어서 채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응모한 11명 가운데 9명이 면접을 받고 짧은 면접으로 감독 선임 절차는 끝났습니다. 심사위원 7명은 전원 경남FC 이사였고 채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비상식적 운영으로 최대 응원 세력인 스포터스로부터도 대표이사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경남FC. 내정설을 둘러싸고 또다시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풍년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데다 값싼 수입쌀까지 들어오면서 농가의 근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가 큰 기능성 쌀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령군청 주차장에 80kg짜리 쌀 포대 100여 개가 쌓여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쌀값이 폭락하자 성난 농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려고 쌓아놓은 겁니다. 이 심정 안 좋지. 가격이 그대로 상승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자꾸 떨어지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지. 경남 지역의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39만 톤. 쌀 80kg 한 포대 가격이 1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치단체에서는 기능성 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령에서는 쌀을 갈아 가루로 만든 뒤 항노화와 미용에 좋은 강황과 해초 등을 첨가해서 다시 쌀 모양으로 압축하는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첨가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지녀 눈으로 보기에도 즐겁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미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안정된 가격으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가 생긴 셈입니다. 기존 코팅 쌀과는 차별화되게 영양 성분 함유량을 10배 이상 높였습니다. 항암효과에 좋은 차가버섯 쌀 그리고 고혈압에 좋은 뽕잎 쌀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남의 기능성 쌀 수출량은 200톤. 경상남도는 미국 등 판로를 개척해 내년에는 600톤까지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14층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집 내부 8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방 안 전기장판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해경이 올 한 해 적발한 해상 음주운항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서는 지금까지 창원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11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선박은 일반 어선 6척, 수상 레저기구 4척, 낚시어선 1척으로 지난 2013년 4건, 지난해 6건보다 늘어났습니다. NC다이노스의 창원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예산 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됐습니다.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오는 2018년 완공이 목표인데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마산야구장의 올해 경기당 관중 수는 7,259명, 10개 구단 가운데 9위입니다.
NC의 정규리그 2위 성적을 고려하면 아쉬운 관중 수인데 낡은 구장도 한 원인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2018년 9월까지 마산 종합운동장에 2만 2천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건설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240억 원, 경상남도가 도비 200억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창원 새 야구장은 지난 7월에야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당초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계비로 6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여야 위원들 설득해서 설계비 60억 원을 이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반영을 해서 예결 특위에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우려했던 창원 새 야구장 국비 확보에는 청신호입니다. 창원시는 이미 내년에 시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한 상태로 연차적으로 국비 29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근본에 60억이 반영이 된다면 다음 단계인 2차년도, 3차년도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국비 60억 원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새 야구장 건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눈 예보가 들어와 있는 만큼 한층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부 내륙과 지리산에 집중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거창과 함양의 경우 최고 8cm가량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한 자릿수 밑까지 떨어지겠고 쌀쌀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초속 7, 8m의 강풍이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김해 6도, 창원 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김해와 창원 9도, 밀양 8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5도 안팎에 그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지나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농협이 오늘과 내일 경남본부 앞에서 배추와 무, 마늘 등 김장 채소를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3일까지 2016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대학과 연구기관을 모집합니다. 경남은행이 압류 등으로부터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전용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경영과 기술, 근로, 지역공헌 분야 유공자인 2015 창원 상공대상 수상자를 확정해 오는 9일 시상식을 엽니다.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조선과 해양 플랜트의 철도 물류망 고속화와 남해안 관광벨트의 접근성 개선, 또 해외 바이어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의 수산물 수출이 올해 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말 기준 수산물 수출액은 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올해 수출 목표액 6억 1천만 달러의 80%를 채운 데다 주력 상품인 굴 수출이 본격화돼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1%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한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양파 71.8%, 마늘 36.1%, 하수도료 40.6%가 각각 올랐고
자동차용 LPG 27%, 도시가스 16.1%, 국제항공료는 10.7% 각각 내렸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